아, 자,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23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종교 문제가 언론이라든가 미디어 이런 데서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특정 교파죠. 특정 교파를 중심으로 이제 그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정치권하고 뭐 어떻게 뭘 주고 받았니, 나는 받은 적 없니, 그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종교죠. 같은 통일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통일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정식 교단 명칭은 통일교가 아니죠. 뭐더라, 무슨 가정 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끝에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은 몇 년 전에 이제 지금도 그게 아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제 일본의 지금 아베 전 총리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 이 암살을 당하죠. 일본에서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게 몇 년 됐는데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럴 텐데, 그 암살범이 왜 이제 전 총리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암살했느냐 그랬더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우리가 지금 통일교라고 부르는 통일교 이제 일본 지부하고 어떤 이제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 지금 말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암살을 결심했다.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취지의 이제 증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 내에서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이 통일교,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통일교에 대한 어떤 이제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교단을 이제 해산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 재판 넘어간 그 원인은 그 암살 때문이 아니라, 암살자가 암살을 결심하게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통일교 내의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 규제, 법이죠, 법과 어긋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다.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그 교단 내에서 운영을 할 때 법을 어기면서 이제 운영을 했다. 이제 이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는 곳이 또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교리라든가 어떤 그 암살과의 직접적인 연관 때문이 아니라, 암살범에게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준 제도가, 통일교 안에 그 제도가 쉽게 말해서 이제 법을 어긴 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일본 측에 있는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그 통일교의 해산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일교가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그 통일교가 불복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2심인가가 아마 진행 중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무튼 이 종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아무튼 여기저기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일종의 이 종교라고 하는 거가, 종교의 어떤 가르침, 진리, 어떤 철학,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김광상제도 이제 제가 새롭게 창도하고 이제 설립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 야, 그 누구누구 기존에 있던 걸 뭘 베꼈다,
뭐 누가 이미 얘기했던 건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시키면서 했다. 또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원래 대한민국 거가 아니라 뭐 원래 어디 뭐 중남미 어디에 있던 건데 그 뭐 쉽게 말해서 훔쳐갔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마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물론 그러니까 뭐 중남미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뭐 야 그거 원래 중국에 있던 건데 아니고 야 그거 원래 일본에 있던 건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베껴 갔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도둑질해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고 중국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해요. 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시작된 그런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사텐의 일종의 썸네일이죠. 썸네일로 사용하는 그 이제 내가 직접 그린 건데 제가 이 컴퓨터 3D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수작업 타이핑 치고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도 야 이거는 사람이 그린 거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직접 그린 거야. 제가 직접 그린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야 뭐 쉽게 말해서 뭐 특히 이제 이제 중남미 아즈텍 문명 또 잉카 문명 또 하나가 뭐 있죠? 마야 문명 이제 이런 식의 보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동양 문명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그 중남미 문명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이 16진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도 매우 큰 차이죠. 유럽도 사실은 원래 16진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원래 유럽도. 그럼 유럽에는 근데 유럽은 지금 이진법이 있지 않냐? 이진법이 뭐냐면 제로하고 1 요 두 가지로만 모든 숫자를 모든 사물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진법인데 그게 이진법이 언제 들어갔냐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에 있던 책이 독일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막 거의 끝나갔을 때쯤인가 그때 이제 중세 말이죠. 중세 말 그때쯤에 독일로 이렇게 전수되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쉽게 말해서 이제 분석했던 학자가 야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중국의 책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학적 책이고 과학적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주역이에요. 주역.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삼경에 있는 그 주역 보통 역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서 삼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 다 알겠습니다만 사서 삼경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게 사서고 삼경이 삼경은 이제 나라마다 약간 다른데 한국에서 삼경은 일반적으로 주역 이걸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 주역의 뒤에 글자 역자를 따서 역경 그리고 이제 춘추경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약간씩 다른데 그냥 보통 시경을 넣습니다. 시경 그래서 한국에서 사서 삼경을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삼경은 역경 그리고 이제 춘추경 그리고 이제 시경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은 사서 삼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중국은 사서 오경을 얘기합니다. 사서 오경. 그리고 어떤 데는 사서 육경을 얘기합니다. 약간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서 오경은 좀 전에 얘기한 삼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경이죠. 역경. 그리고 춘추경 그리고 시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서경 이렇게 한 서경.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서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죠. 서경입니다. 서경. 여러분들 이제 서전하고 서경을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역경, 그러니까 주역을 뒷자리 역자를 따가지고 역경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근데 서경을 서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역경을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무슨 스테이션 앞 뭐 그 역전이 아니라 역경을 역전이라고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시경을 시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경을 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상 강의순과 수부 고팔레 천지공사에서 증상 강의순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서전 서문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서전 서문이 뭐냐면 바로 서경 서문입니다. 서경 서문.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서전을 찾아봤더니 뭐 서문이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전 서문을 읽으라는 증상 강의순의 말은 거짓말이다. 요렇게 이제 헛소리하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전이 서경이다. 근데 서경이 들어가는 책을 쫙 찾아보면 여러분들 거기 서문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서경 서문, 즉 서전 서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전 서문. 서전 서문은 누가 썼느냐? 서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 주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서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증상 강인순이 얘기했다고 알려지는 서전 서문은 뭐냐면 그 주자의 제자입니다. 주자, 성리학의 창시자죠. 주자. 주회암, 호가 회암입니다. 주회암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아무튼 있는데 제자 중에 아무튼 그 서경 여러분들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쫙 봐가지고 주희란다. 주희 주회암이죠. 주회암 주자입니다. 주자의 제자가 쓴 서경 집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서경 집전에 보면은 그 서경 서문이 있어요. 그 집전 서경 집전 서입니다. 서경 집전 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딱 나와요. 그게 이제 증상 강의순이 얘기했던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야 서전 서문은 참 좋은 글이니까 많이 읽어라 했던 바로 그 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게 서전이냐? 왜 그게 서경이냐? 왜 그 책을 얘기하는 거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조선의 성리학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유학이나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학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한당 시절, 그러니까 한당 이전 유학부터 해가지고 한당 유학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자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주자가 한당 이전의 유학부터 보통 고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유학부터 한당 유학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 소위 말해서 무슨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은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래서 이단이 됐건 아니건 만에 이단이 됐든 아니든 일단 유학에 관련된 거는 다 일단 공부합니다. 유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 다 공부해요. 이단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왜 성리학이 나왔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성리학입니다. 근데 조선의 성리학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선의 성리학은 정말 독특한데 중국에서 성리학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생각도 많이 알려졌다고 보는 그런 성리학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거를 조선으로 가져와서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것만 공부해요. 다른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과 다르죠. 중국의 성리학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든 아니든 고유학, 한당 유학 다 섭렵하면서 그러면서 왜 쉽게 말해서 이제 북송 오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소위서 주자는 왜 이런 식으로 성리학을 정리를 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선 성리학은 다릅니다. 조선 성리학은 주자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
그것만 책 몇 권만 딱 가져와서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인정합니다. 그게 조선의 성리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에서 성리학을 한다는 건 그거 텍스트 몇 개만 달달달달달 다 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성리학은 다르죠. 몇 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하는 거, 뭐 어떤 뭐 그 이단의 어떤 이설들 이런 것들 다 공부해가지고 딱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의 성리학은 텍스트라고 하는 몇 가지, 그 중에서도 서경에 관련된 게 있다고 해서 사서 3경에 서경이, 사서 5경에 서경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서경에 관련된 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조선 성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본 서전이, 그러니까 서경이 뭐냐면 바로 서경 집전입니다. 서경 집전. 그 주자의 제자가 집전을 한 거죠. 주자의 제자가 집전을 했다는 그 서전 서문, 그 서전입니다. 즉 서경 집전이죠. 그래서 당시 조선 성리학에서는 서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책만 생각하냐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책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건 떠오르지 않아. 중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에서 서경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 종류가 너무 많아. 막 책 종류가 수백 가지.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에서 서전 그럼 뭡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서전, 그 책. 요렇게 딱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자가 서경 집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주자는 그러니까 서경 집주, 뭐 서경 집전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주자가 쓴 것 중에 제가 좀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서 집주가 있다. 사서 집주. 뭐가 있습니까? 논어맹자, 중용대학. 전부 다 누가 한 겁니까? 전부 다 주자가 한 겁니다. 심지어 주역도 주자가 주역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자가 직접 편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춘추도 주자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에서 춘추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춘추라고 하면 무려 많이 보는 춘추가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춘추를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선 성리학에서 춘추 그럼 딱 뭐밖에 없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좌씨 춘추라는 게 있어요. 조선에서 춘추는 좌씨 춘추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나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야, 춘추가 좌씨 춘추만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춘추도 있네? 이런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선 성리학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극히 희박한, 정말 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걸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누구죠? 누굽니까? 그 누구더라고? 송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죠? 아무튼 송씨 하면 떠오르는 주자학자 있죠, 여러분들. 성리학자 있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희박하게 다른 춘추를 중국까지 가서 이제 구해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뭐만 공부합니까? 좌씨 춘추만 공부해요. 그래서 조선 성리학에서 춘추 그럼 뭡니까? 그건 좌씨 춘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선에서 서경하면 뭡니까? 그 주자의 제자가 편찬한 서경 집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서경 집전. 그게 조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조선 성리학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서문이 쭉 나옵니다. 서경 집전주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무식한, 대가리가 무식한 것밖에 없는 그런 무식한 부류들이, 야, 서전 다 뒤져봤는데 서전에 서문이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야, 증상 강일순하고 수부 고팔레가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요렇게 아주 이제 헛소리 짓거리는 그런 아주 대가리가 무식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류들이 뭐야? 대부분 그거만 몰라, 여러분들. 그거만 몰라. 다른 거 다 알아. 뭐 지리, 뭐 풍수, 뭐
뭐 사주, 관상 뭐 다른 건 다 알아. 근데 뭐만 몰라? 조선 성리학에서 서경이 서전이다. 그리고 서경 집전서가 증산 강희순과 수부고팔레가 얘기한 서전 서문이다. 요거만 몰라. 요거만 그것만 몰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알아. 춘추, 좌시 춘추 달달달달달. 시경 달달달달달. 사서 달달달달달. 근데 뭐만 몰라? 서경 집전에 서가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부고팔레가 이제 주역 서문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역 서문은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역 서문은 현재 존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고팔레가 얘기한 주역 서문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주역의 서문, 그러니까 주역 서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서문이 있는 건 아니고, 역경이죠, 역경. 역경에 이제 서문이 있는 건 아니고, 역경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주자가 쓴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주역본이라고. 그 주역본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거기 서문이 있습니다. 근데 주역본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자가 썼다고 알려지는 주역본의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시키면서 후대에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원래 주자가 오리지널로 했던 그게 주역본의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걸 이제 원문 주역본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도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수부고팔레가 얘기한 주역 서문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역본이라고 그러니까 주역본의, 많이 본 사람들이 보는 그 주역본의라는 책에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원본 주역본의라고 하는 책에는 서문에는 없지만 책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주역본이라고 하는 데는 서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건 서문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챕터라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원본 주역본의에는 서문이 작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본문에 들어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역본의라고 하는 서문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원본 주역본의에는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부고팔레가 얘기한 주역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주역 본의에 있는 그 서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제가 그 해석을 간단하게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야.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성리학에서는 많이 보는 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역 서문이 거의 하나의 챕터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서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요. 내가 보기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책이야, 책. 뭘 선택하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저는 원본 주역 서문, 그러니까 원본 주역 본의에 있는 그 서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뭐, 한 2페이지 정도?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해놨어요.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저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뭐 중남미는 중남미대로. 야,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뭐가 말이야 막 카피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도둑질해가고 막 이제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 증상 강희순과 수부고팔레 천지공사가 무엇을 근거로 했다라고 본다고 얘기했냐면, 저는 정역을 근거로 본다고 했죠. 그 정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32방위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이제 창안을 했어요. 그렸어요. 근데 그게 기존에 뭐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정역이었죠. 전변에 얘기했던 그 정역. 그 정역에서 그럼 특별히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걸 그렸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정역에 보면 금화 정역도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도자예요. 맨 끝에가 그림. 금화 정역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린 게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그린 게 그게 32방위도입니다. 32방위도. 그게 32방위도입니다. 근데 이 32방위도가 이걸 2로 나누면 뭐냐면 이게 16이죠. 32를 2로 나누면 16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왜 그 아지텍 무슨 마야 무슨 잉카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기 독특한 문화가 뭐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16진법이라고 얘기했죠. 16진법. 그 16진법을 나타내는 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방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가 이제 TV로 방금 본 건데 마야 문명에도 제가 보기에 그게 있었고 뭐 다른 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분명히 아즈텍이라든가 잉카 문명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6진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32방위도는 어떻게 32라고 하는 것은 16에다 2를 곱하면 32, 32를 2로 나누면 1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잉카, 뭐 마야, 뭐 또는 아즈텍 이런 문명의 이제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서는 야 저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아즈텍 또는 잉카, 마야의 그 16진법을 쉽게 말해서 뭐 카피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원래 정역에 금화 정역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금화 정역도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금화 정역도만 참고로 한 거예요.